안녕하세요, 송인석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송희승입니다. 예. 어제는 이제 학생부 1번부터 10번 전체 항목 중에서 6번에 있는 진로 희망사항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7번부터 저희가 순서대로 이야기할 텐데요. 자, 7번의 창의적 체험 활동. 선생님, 상당히 방대하죠, 이 내용이요. 그렇죠. 정말 방대하죠. 예.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 각각 어떻게 내용이 기재되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는지 같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은 대부분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참가하는 활동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학교 전체 행사. 예. 근데 그 중에서 리더십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리더십에 발휘한 경우. 예. 근데 우리가 리더십 하면 뭐만 떠올릴까요? 감투를 생각하죠. 그렇죠. 늘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교 학생회장, 학급 회장, 반장,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건 말고도 그냥 서기, 그 다음에 팀원, 뭐 그런 팀원 자체도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실질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즉 주어진 역할에 대해 얼마나 성실성이 있나.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나타나면 좋습니다. 자율활동에서. 그러면 그 자율활동은 정말 나의 역할을 정말 주도적으로 할 수 있구나. 얘는 자기주도적인 아이구나. 심지어 발전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자율활동에서 리더십 면모 포함하고 또 다른 보여줄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선생님? 뭐 지원자의 인성도 볼 수 있지만 역시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재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좀 더 그 도서에 그 책에 많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문헌 정보 쪽으로 관심이 있다 했다면 나는 도서 부장을 한 거죠. 그렇게도 관련이 되네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뭔가 교육 쪽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는 또래 학습. 멘토링.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뭔가 그 연구라는 걸 좀 R&D 같은 걸 많이 하고 싶고 관심자가 예를 있어서 들어 뭐 평소 연구원이 꿈이다라고 한다면 뭐 소그룹 연구 활동 같은 거. 학급 내에서의 활동, 소그룹 활동. 그래서 6명으로 같이 뭐 소그룹 구성해서 한번 직접 뭔가 제작해보는 그런 걸 했다라는 거. 자율활동도 학교의 행사, 학급 내 행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다양하네요. 특기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적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심지어 이게 또 글자 수가 천자나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심지어 기숙사 관련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숙사 뭐 사감이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생께 전달했다. 이런 거 실제로 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서 생기부에 적혀 있으면 굉장히 인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훌륭한 게 없죠. 말씀을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자율활동만 아니라 다른 항목이랑 같이 막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동아리 아니라 그 창체 자체도 창의적 체험 활동도 여러 가지 연결고리로 충분히 활용이 되는 항목이죠. 이 주요한 포인트네요. 자율활동 이야기만 듣더라도. 자, 동아리 활동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있는 활동인데요. 우리가 그 동아리 활동도 늘 너무 그 뭐랄까 그 전공과 직접적인 동아리만 하려는 경향성이 너무 많죠. 근데 꼭 일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전공과 관련한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동아리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명과학과에 진학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생명과학과 진학한다고 물리 동아리 활동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물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실험 설계, 보고서 작성, 분석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어요. 제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사학과에 지원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동아리를 했냐면 연극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뭔가. 근데 어땠냐면 대본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10월에 진행하는 축제에서 우리 할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역사적 슬픔의 대본을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사료들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난 내년 축제에도 역사 소재로 한번 대본을 만들어봐야지. 그러니까 1학년 때 한 거니까. 그럼 2학년 때 더 확장해서 더 옛날 뭐 예를 들어 뭐 고려 시대라든지 신라 시대까지 해보고 아니면 세계사까지도 연결해서. 학생들이 연극으로 역할을 하고 그게 참여를 한다라면은 체감하고 이제 몰입될 수 있는 정도는 아주 차이가 많겠네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효과가 있는 왜냐면 다양한 동아리가 오히려 더 효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막 인문학습 동아리도 해보고 봉사반도 동아리도 해보고 꿈 네. 키우기도 해보고 뭐 국제 이슈 탐구관까지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이 양만 많지 그 실제 연결 그 역량이란 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네. 이거는 좀 안 좋은 케이스죠. 그 대학에서는 역량 평가를 더 우선으로 하나 봐요, 선생님. 그렇죠. 그게 음. 우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더 전공과 부합하는 방향 또는 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결정이 되나 봅니다. 예. 그 동아리를 결정할 때 또 다른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선택의 기준. 보통은 이제 본인과 관심이 있는 동아리 선택한 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네. 관심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것보다 내가 동아리에 들어가서 예.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 그 고민이 된다면 저는 어느 동아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요즘에는 아이들이 창체의 상설 동아리 말고도 자율 동아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율 동아리는 또 어떻게 접근하면 더 좋을까요? 뭐 자율 동아리는 이제 그 애들이 걱정하는 게 인원을 모으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학기 초에.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1인 그 원하는 동아리를 못 만든다고 해서 굳이 뭐 이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 두세 명이라도 예. 만들 수 있다면 만들면서 오히려 더 짜임새 있게 활용을 하면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율 동아리는 깊이 있는 동아리로 만들면 좋겠다. 자, 선생님 그 이번엔 봉사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봉사 활동은 참 그 뭐랄까 가장 인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그 봉사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하지 네. 않냐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돌아요. 예. 예를 들어 뭐 예전에 합격자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봉사 활동 시간이 최소 몇 시간 이상이었다. 그랬더니 무조건 막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봉사 활동을 진정성 있게 했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실한 학생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절대로. 예.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예. 즉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범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교육 봉사를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교내에 일어나는 그런 봉사만으로도 충분히 충실히 예. 임했다면 그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죠. 예. 또 그래도 교육부에서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을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소기의 목적이 좀 달성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 봉사로 그것을 충족시키거나 또 외부에서의 개인 봉사를 아마 해야 될 텐데 이 개인 봉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또 봉사를 한다라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정성을 보이는 그 사례가 제일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 그 1학년 때 도서관 사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게 본인이 원하는 지 않았을 수도 그러니까 그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없을 봉사를 수도 하더라도 있는, 1학년 때 사서 봉사했고 2학년 때도 사서 봉사하고 혹은 전자도서 입력하는 봉사라든지 예. 그 3학년 때 이번엔 그 도서관 신문부 활동도 해보는 거예요. 어린이 도서관 예. 가서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럼 이건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게 아니라면 혹은 지원 전공을 기준으로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정치 외교 전공이라든지 예. 북한 전공, 예. 북한학 전공도 예. 있고 북한학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 나는 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가서 만나봐서 학생들 청소하거나 예. 뭐 음악 뭐 가서 대신 뭐 이렇게 뭐 학습으로 도와준다든가 예. 아니면 뭐 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1학년 때도 했고 2학년 때도 한다면 이건 오히려 또 뭐냐 전공 적합성과 또 연결돼야 되는 거죠. 심지어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전공에 대한 관심도 보여줄 수 있고 네, 그렇죠. 또 요구되는 역량들도 함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네.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예. 근데 아까 처음 사례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3학년이 됐음에도 봉사에 대한 필요 때문에 이제 또 관심 때문에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걸 보니까 학생이 장기간 동안 또 꾸준히 하는 봉사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니면 뭐 교내 봉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학년 때는 장애우 도우미. 보통은 이제 예. 장애우들이 많이 한두 예. 명씩은 있으니까 학교마다. 예.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교복 예쁘게 입기 같은 거.
그래서 친한 친구들 4명이 팀을 물어서 교문에서 이제 캠페인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남들보다 일찍 뭐 등교해가지고 내가 매일 청소 한다면 그것도 역시 자원에서, 예. 네, 그것도 역시 충분히 교내 활동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꼭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봉사하는 모습이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교내 활동 봉사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드러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례가 생각이 드는데 봉사활동 실적에는 시간으로 기재가 안 됐는데 선생님이 이 학생이 평소에 봉사하는 면모가 우수해서 특기 사항으로 기재를 해주면은 이거 상당히 또 그렇죠. 오히려 면모가 또 우수하게 보일 수 있겠네요. 심지어 자기소개서 3번에도 적기 정말 좋고요. 아 그렇군요. 어필하기도 예. 좋고. 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봉사활동의 본연의 의도뿐만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의 관심사가 진로나 전공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전공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봉사활동에서 또 느껴집니다. 자, 4번째 진로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진로 활동은 뭐 보통은 이제 그 진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작성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진로 활동이 이제 활동의 결과로만 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좀 더 어필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도 이 역시도 다른 부분과 연결돼서 평가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보여주는 게 좋은 거죠. 이 항목이 확실히 전공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심리학과 지원자가 있다면 뭐 평소 너그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학우의 고민을 잘 들어줘, 학우들로 신망이 두텁다, 이런 거는 굳이 활동의 결과 아니어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예. 진로 활동을 통해서. 예. 생명공학부 지원자는 뭐 내가 뭐 그런 꿈이 있어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뭐 생물학적 현상을 텔로미어 염색체 수준으로 분석했다, 그런 시각이 돋보인다, 이런 어필은 진로 활동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으니까. 예. 교과 학습에서 조금 더 확장되거나 또는 발전되고 본인이 호기심에 의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노력들도 이 진로 활동 쪽에 기자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네, 예를 들어 뭐 진로 희망이 같은 학생들끼리 그룹을 조성해서 예. 그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연구 계획 세우고 예. 탐구해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 보고서를 발송했고, 이런 통해서 나는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 뭐 교수님 그렇게 예. 적혀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선생님 근데 저희 아이들의 학생부에는 검사했다, 교수님들의 강연에 참석했다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또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게 단 하나도 있다면 저는 그거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에. 자기 검사를 통해서 스스로 이해했던 노력들. 예, 예를 들어 진짜 그 전교생이 참여하는 진로 활동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근데 남들은 이게 뭐야 재미없어 하면서 다 그냥 흐지부지 듣고 졸거나 딴짓하거나 그렇지만 자기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법조인이 와서 그 학교 선배님이 와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뿐인데 그 중에 뭔가 감명 깊게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 그 부분 충분히 자기소개서도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면접 지도를 하던 학생 보니까 그 강연하셨던 교수님 강연 끝에 손 들고 질문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질문에서 교수님께 이런 그 부분의 연구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칭찬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또 심지어 더 확장하면 메일까지 보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메일로 물어봐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풀었고 그를 통해서 더 배운 게 있다면 그걸 통해 역량이 늘어난다면 이건 또 굉장히 좋은 진로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활동만 꼭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역시 기재는 개별적으로 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니까요. 학생 개인이 노력한 것이든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방식으로는 좀 힘들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창의적 체험 활동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는 그 8번 교과학습 발달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이것이 이제 교과 성적 부분을 반영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 성적 자체가 추이도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예전에 고대 면접이었나? 고대 면접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1학년 때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3학년 때 쭉 올라가는 아이와 1학년 때 정말 정점을 찍었지만 좀 떨어지는 아이와 또 그 중간에서 쭉 평이하는 아이야. 어느 아이가 더 유리하냐? 라고 했을 땐 사실 답하기 어렵잖아요. 각자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그 성적 교과서 바탕에서 성적을 보면 그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예. 내가 만약에 그 1학년 때 성적이 좀 떨어진 게 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어떻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면 더 좋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늘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첫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미리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교과학습 발달 사항 이후에 학생들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목별 혜택도 있고 개인별 혜택도 있고 두 종류던데요. 각각 어떻게 기재가 되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뭐 일단 세특 자체가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기록을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거를 그 제한적 교육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그 환경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크긴 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세특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목별 세특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보통 과목별 세특이면 어떤 과목은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크니까 뭐 어떤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또 그냥 짧게 아주 적어둔 간략하게. 케이스 있죠. 예. 그러면 간략한 케이스라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깊이 있게 좀 많이 잘 나타났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또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특을 보고 세특에 내가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굉장히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너무 거기에 민감할 필요 없이 독서든 동아리든 뭐 수상이든 연결해서 괜찮다면 그 세특은 한 줄 두 줄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은 그 공통적으로 그래도 이제 학생부 중에서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 한 목소리 내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세특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목별 선생님만 몇 명입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30분, 사람들이 40분 이렇게 만나실 수도 있는 거기에다 기록이 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기록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예. 그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또한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전공적합성도 나타낼 수 있고 인성도 볼 수 있고 학업 역량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이수에 따라서 예. 또 본인이 자신 도전 정신까지도 볼 수 있기 있고,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단편적으로 그 세특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연결고리처럼 다양한 연결이 되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이 세특이 네. 어떤 항목과 연결하더라도 거의 마스터 키처럼 다 연결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마스터키 좋은 예.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아리 활동과도 세특이 연결되고 네. 독서와도 세특이 연결되고 그렇죠.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선생님. 예.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연계될 수 있도록. 자, 또 보면은 세특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게 요즘은 또 수행 평가 이야기들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행 평가도 학생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선생님. 예. 아무래도 과정 중심 평가가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놓지 말고 그 안에 또 의미 있는 것들이 있으면 따로 저장해 놔서 예. 자기소개서에도 쓸 수 있고. 예. 수행 평가가 역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에 기회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그래도 수행 평가가 조금 더 수월한 기회를 잡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특 과목별 세특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는데요. 개인별 세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별 세특은 과목별 세특을 제외한 부분이 이제 개인별 세특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근데 그 아예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많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목별 세특도 되게 꽉 채우다 보면 예. 글자 수 예. 부족으로 아예 못 쓰는 예, 경우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이 나타내는 모습들을 이제 담아주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적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개인 활동물들 보통 방과후 학교가 가장 많이 제일 들어가죠. 많죠. 예. 아무래도 아니면 뭐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적지 네. 못했던 것들을 UP에 참여했다거나 뭐 그런 학교에 뭐 토요 아카데미 그것도 참여했다거나 이런 학교의 교육 과정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거점 적을 수 수업 자체도 거기다 적을 수 있는. 있고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9번 독서 활동 사항인데요. 그 과목별 독서 중요하다, 또 공통 독서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독서하고 기재해야 될까요? 이제 독서 활동은 기록만 봐도 예. 뭐 전공 분야에 관심도 볼 수 있고 지적 호기심도 할 수 있고 예. 거기에 뭐 자기 주도성도 드러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러면 많이 적히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많이 적으면 오히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연 예. 학생이 독서를 한다면 예.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들 수 있거든요. 1년에 예. 과연 몇 권이 읽을 수 있을까? 예. 의심받을 정도로 많이 읽고 면접에서 질문 받으면 당당하게 답하면 어떨까요? 제일 좋은데 예, 예,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예, 보통은 4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무리 못해도 1년 예. 동안. 과목마다 좀 관심이 당연히 있겠죠. 1년 동안이나 한 학기 네. 동안 공부하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전공 관련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필독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대 4번이 이제 예를 들어 독서 예. 그 쓰잖아요. 3권 예. 정도. 근데 그 애들 합격한 아이들의 독서들이 되게 많이 겹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필독서를 하더라도 그 안에 읽고 의미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양서니까 학생들이 읽어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권수 늘려서 제대로 읽지 않는 것보다는 권수가 적더라도 제대로 읽은 걸 양서를 예, 찾아서 읽어라. 찾아서 읽고 그 부분을 자소서에 어필해도 되고요. 그 깨달은 부분을 다른 부분에 어필해도 좋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가서 10번 항목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10번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어떻게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거는 이제 교사 추천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다른데 네. 없다면 아무래도 행특이 교사 추천서와 비슷하니까 예. 저는 이게 행특은 담임선생님의 재량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꼭 면담을 통해서 이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면담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 모를 만한 정보 같은 거 보통은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 이거 할게요. 아니면 그냥 쉬는 시간이 지나가다 선생님 저 오늘 이거 뭐 나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좋고. 살펴봐달라고 예, 하고. 그런 식으로 예. 어필한다면 행특 자체에 굉장히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네. 평가하는데 유리하지 않나. 사례가 많이 적히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사례보다는 예. 좀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중요한 거죠. 구체적인 평가. 네. 예. 저희가 학생부 작성 체크리스트 이틀 동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준비하시면서 그 학생들에게 또는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부 평가를 한 데 있어서 단순한 기록의 글자의 나열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이렇게 평가받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다. 나는 포기를 모르는 여자다. 유기적으로 기재될 수 있게 체크하라. 자, 학생부 작성과 평가에 대한 송희석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방송은 박학생과 함께 수능 결과 분석과 정시 준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